다음 7번째 문제. 비탈면 위에 블록이 있죠. 자, 이럴 때 왼쪽으로 외력을 가했대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 중력. 그러면은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얘가 F 코사인 세타, 얘가 F 사인 세타. 중력도 뚜뚜뚜뚜뚜 해주면은 얘가 mg 코사인 세타, 얘가 mg 사인 세타. 자, 그러니까 x방향 R자임을 구해보면은 f 코사인 세타 빼기 mg 사인 세타는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외력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질량이 2kg, 중력 가속도 10m/s 스퀘어드니까 mg가 20N, 사인 30도는 2, 가속도가 4. 자, 그러면 F는 2, 4, 8 더하기 10 나누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12 루트 3 1튼.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8번째 문제.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을 떨어뜨려요. 그럼 그 공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사실 관성력으로 풀면은 되게 쉬운데 그 관성력이 이 중간시험 범위인가?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관성력으로 풀게요. 그래서 중력도 작용하고 그리고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그 관성력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아래쪽이면 이제 위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죠. 자, 그래서 질문 A.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부가 곡수적으로 중력 가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가 커져요. 그래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등가속도 운동. Y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죠.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g가 아니고 g 플러스 ay입니다. 가만히 놨으니까 처음 속도 0. 그리고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얘도 0. 자, 따라서 시간은 루트 g 더하기 ay분의 2배의 yi. 그래서 중력 가속도 10. ay가 2m/s 스퀘어드. 그 다음에 높이가 2m.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초. 자, 질문 B. 얘도 이제 위치가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다만 가속도가 작아지죠. 마이너스 g가 아니고 g 빼기 ay. 자, 역시 처음 속도 0, 나중 위치 0. 그러니까 시간은 g 빼기 ay분의 2배의 yi. 자, 숫자 대입해 보면은 뭐 질문 B도 가속도의 방향만 바뀌었지 크기는 똑같아요. 2m/s 스퀘어드. 그래서 루트 2분의 1초.
시험 범위인지 조금 아리까리하지만 관성력 이용하면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째 문제. 예. 그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있어요. 질량은 1kg이고 원점에서 4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입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위치는 얼마냐? 원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5줄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질량이 1kg, 속도가 4m/s, 포텐셜 에너지 5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13줄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13줄인 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4m에서 10m. 4m일 때는 3줄, 10m일 때는 15줄. 자, 그 다음에 여기를 x미터라고 하면은 얘도 기울기 같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보면은 9m가 나와요. 예, 그래서 최대 위치 구했고요. 다음 질문 B. 최대 위치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예, 이 기울기죠, 기울기.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의 부호를 바꿔서, 응? 그래서 자, 기울기가 6분의 12. 예, 그래서 2N이에요, 2N. 그리고 힘의 방향은 마치 이 그래프가 고개 같은 거라, 예, 이렇게, 예,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10번째 문제. 자, 처음에 이제 비탈면에서 운동하다가 수평면으로 운동을 해요. 뭐 비탈면, 수평면 다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탈면에 이르렀을 때, 그 중간이죠, 중간. 뭐 덜커덕거리고 그런, 실제로는 그러지만, 예, 뭐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속력 V를 구하는 문제예요. 질문 A가.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예, 이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예, 변화는 0이 아니죠. 예, 마이너스 그 마찰력 곱하기 거리.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었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V고, 그리고 높이는 YI만큼 내려갔고,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에서 뮤K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D1은 YI 나누기 사인 세타. 자, 숫자 대입해 보면은 질량이 2kg, 질량이 2kg이고 중력 가속도가 10m/s 스퀘어니까 mg는 20N, yi는 2m, 운동 마찰 계수가 0.2, mg는 20N,
yi가 2m,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 그러면 v제곱은 40 빼기 16,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v는 2 루트 6 미터 퍼 세컨드. 자, 이렇게 속력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질문 B. 수평면을 따라 움직인 거리. 이것도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수평면에서의 마찰력 곱하기 수평면에서 간 거리 d2. 자, 나중에 멈췄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수평면에서 뮤k mg d2. 그러면 질량 2kg, 속도가 2 루트 6 미터 퍼 세컨드. 운동 마찰계수 0.2, mg가 20N. 그래서 이제 d2 구하면 되죠. 그래서 d2는 24 나누기 4. 6m죠. 이렇게 그 에너지를 고려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문제. M1이 마찰이 있는 수평면 위에서 운동을 하고요. M2는 그 연직선 상에서 운동하고. 자, 그러면 질문 A. 운동 에너지의 변화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마찰력 곱하기 거리. 자, 그러면 처음에는 멈춰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M1하고 M2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M2가 높이가 낮아졌죠. 그리고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났죠. 마찰력은 뮤k m1g고 거리는 x. 자, 그러면 M1이 1kg, M2가 3kg, 그러니까 4kg. M2G는 30N, X는 0.5m. 용수철 상수가 100N/m, X는 0.5. 운동 마찰 계수가 0.2, M1G는 10N, X는 0.5. 그래서 이 V제곱은 15 빼기 2분의 25 빼기 1. 2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V는 2분의 루트 3 미터 퍼 세컨드. 자, 구했고, 다음 질문 B. M2가 순간적으로 멈추는데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것도 역시 뭐 운동 에너지의 변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 마찰력 곱하기 거리. 똑같아요. 자, 나중에 멈췄죠. 처음도 멈췄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D만큼 내려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2G. 그리고 용수철은 D만큼 늘어났을 테고, 그다음 마찰력은 뮤k m1g D. 그럼 D가 하나씩 다 지워지네요.
그래서 M3가 30N, 융수철 상수가 100Nm/m, D. 그 다음에 운동 마찰에서 0.2, M1G가 10N. 그러니까 50D는 30 빼기 2, 그러니까 28. 그러니까 D는 25분의 14m가 되겠어요. 숫자가 좀 어지럽죠. 아무튼 풀어봤고, 다음 12번째 문제, 2차원 충돌 문제입니다. A하고 B가 충돌해가지고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일명 2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 그래서 운동량 X성분 구해보면은 처음에 A만 X성분이 운동량이 있죠. 나중은 합쳐졌고 VF 코사인 스타. 그 다음에 운동량 Y성분, 처음엔 B만 갖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합쳐졌고 VF 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를 1식, 2식, 그래서 1식을 제곱하고 2식을 제곱하면은 MAVAI의 제곱, MBVBI의 제곱은 MA 더하기 MB의 제곱, VF의 제곱. 자, 따라서 VF는 MA 더하기 MB분의 루트 몽땅 다. 근데 문제에서 MA가 1000kg, MB가 3000kg, MB가 질량이 3배 크죠. 그리고 속도는 VA가 20m/s, VB는 10m/s. 속도는 절반 느리네요. 그러니까 4배의 MA분의 루트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것을 제곱, 그러니까 4분의 9 MA VAI. 그러면 또 MA 지워지고 8분의 루트 13 VAI가 20m/s. 그래서 2분의 5 루트 13 m/s가 VF가 되겠어요. 질문 A 풀었고, 질문 B. 요거는 1식하고 2식을 이제 서로 나눠줘요. 2식을 1식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MAVAI분의 MBVAI. 근데 질량이 3배 크고 속도는 절반, 그러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C. 충격량의 방향. 그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은 탄젠트 파이는, 그럼 이제 충격량의 X성분분의 Y성분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뭐 질량은 이미 같고, 그러면은 X방향 속도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분의 Y방향은 나중 속도만 있죠. 자, 그러면은 VF가 2분의 5 루트 13
탄젠트 세타가 2분의 3이면 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3이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2예요. 아이고 복잡해라. 루트 13분의 2. 그 다음에 VAI가 20m/s. 자, 복잡하긴 하지만 루트 13이 다 지워지죠. 그래서 5 빼기 20분의 2분의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예, 아이고 질문 C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 두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하는데 처음 질량 중심의 속도, 자, 분모는 질량의 합, 분자는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것의 합. 근데 M1하고 M2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도의 평균과 같습니다. 10m/s 마이너스 6m/s. 그러니까 2m/s. 자, 다음 질문 B. 충돌 후 속도 V1F, V2F. 이거 이제 운동량 보존하고 운동에너지 보존으로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되는데, 오래 걸리죠. 그렇다고 공식을 암기하라고 하기도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식인데, 그래도 암기하면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질량이 같으니까 충돌 후에 속도가 교환이 됩니다. 네. 속도가 교환이 돼가지고 V2F가 10m/s, V1F가 마이너스 6m/s. 예. 자, 다음 질문 C. 탄성 충돌로 나중 질량 중심의 속도는 뭐 구하나 마나 처음 질량 중심 속도랑 같죠. 2m/s. 질문 B에서 두 물체가 질량이 같으니까 속도가 교환된다. 그 지식을 활용하는 조금 좀 센스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요. 자, 다음 14번째 문제. 탄동진자 문제입니다. 자, 나무 토막에 총알이 박혔죠. 그러니까 그 운동량 보존. M1의 4배가 M2예요. 자, 그러면 VB는 5분의 1 V1A. V1A가 25m/s. 그러니까 5m/s가 되겠고요. 자, 올라간 높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그러면 M1 더하기 M2가 지어져서 올라간 높이는 2지분의 VB의 제곱. VB 질문 A에서 구한 5m/s. 중력가속도는 10m/s². 그러니까 4분의 5m예요. 자, 다음 질문 C. 총알이 받은 충격량. 자, 그러면 총알의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질량이 4M1이 1kg이니까 M1은 4분의 1kg.
VB는 질문 A에서 구한 5m/s, V1A는 25m/s. 그러니까 5 단위는 뉴턴 세컨드, 이렇게 충격량 구할 수가 있겠어요. 예,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학기 일반물리학원 중간시험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